자, 일탈행동에 대한 이론,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론. 거기 덧붙여서 전 하나 더 가르쳐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일단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노미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아노미. 여러분, 아노미가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아노미, 아노미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 놈이라는 말이 규범이라는 거예요. 규범. 근데 영어에 접두사 아가 붙으면 어떤 뜻이요? 무엇이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이 없다. 응? 여러분 잠깐 그냥 딴 얘기지만 매추어가 무슨 뜻이에요? 매추어? 매추어는 성숙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숙한. 근데 앞에 아가 붙으면 아마추어가 돼가지고 성숙함이 없는 미성숙한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이 아노미의 이제 어떤 그 언어적 의미는 이 노미가 규범인데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규범이 없는 상태를 아노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노미에는 사실 학자들이 2명 있어요. 학자가 2명 있어가지고 각 학자가 쓰는 아노미의 의미가 다른데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사회학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 디르케메이라는 사람이 만든 아노미가 있어요. 그래서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 뭐 뒤노미 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은 한마디로 이 사전적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무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무규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자, 지배적인 규범이 붕괴되었다. 자, 이게 뭐라고요? 지배적 규범이 붕괴된 걸 무규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규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지배를 이제 받았었죠.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에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고 나서는 이제 미군정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본군이 지배하고 있던 질서에서 미군이 지배하는 질서로 질서가 바뀌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규범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일종의 아노미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탈이나 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상태라고요? 무규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규범이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따라야 될지를 몰라서 일탈이 일어나는 상태. 이것을 디르켐의 아노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안도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의 대안은 그래서 뭐예요? 무규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규범을 다시 뭐 해야 되나? 통제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이렇게 정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규범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튼이라는 사람의 아노미 이론도 있는데요. 이거는 머노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자, 머튼의 아노미는 뭐라 그러냐면, 자, 목표와 수단의 괴리 이렇게 표현해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 자,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요? 목표와 수단의 괴리. 괴리는 어긋난다는 거죠. 이 목표는 합법적인 목표. 예를 들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뭘 많이 원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는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건 합법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돈 벌 만한 수단이 별로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뭐 나도 모르게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턴다던가 어떤 사기를 친다던가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목표는 있는데 그 합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여의치가 않아서 자, 뭘 쓰는 거예요? 불법적 목표를 쓰는 거예요. 불법적 목표. 뭐 여기는 이제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해 합법적 수단 간의 괴리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게 불법적 수단이에요. 불법적. 그러니까 목표는 합법적인데 그 수단은 뭐 할 때? 불법적일 때 그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일탈이라고 봅니다. 머튼은. 그래서 정리하자면 합법적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별로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탈, 비합법적 행동,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내가 금메달을 엄청 따고 싶어요. 뭐 운동선수인데 금메달 엄청 따고 싶은데 그거는 아주 정당한 목표죠. 근데 그만큼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법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렇게 막 맞아가지고 금메달에 도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대표적인 머튼의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라 그랬어요? 목표는 합법적인데 수단이 별로 없어서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합한 수단을 제공해 주면 되겠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까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단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합법적 수단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 두 학자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뒤르켐의 아노미가 있었고 머튼의 아노미가 있었어요. 줄여서 얘기하면 뒤노미, 머튼의 아노미는 머노미인데 뒤르켐의 아노미는 뭐라고요? 무기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튼의 아노미는 뭐라고요? 목표 수단이 뭐 된다? 괴리다. 이렇게 암기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아노미 이론은 넓게 보면 기능론의 하나의 이론입니다. 아노미 이론은 넓게 보면 이 기능론의 하나의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능론이 다 아노미 이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여기서는 뭐 우리가 다 다루진 않지만 뭐 사회 병리론, 사회 해체론 뭐 이런 측면으로 일탈 이론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능론 의 하나의 범주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이 되겠죠. 거시적 관점.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낙인 이론이에요. 낙인. 낙인이 뭐예요? 우리 이렇게 도장 꽝 찍는 걸 낙인이라고 하죠. 그 아주 유명한 소설 있죠. 주홍글씨. 이마에 이제 주홍글씨를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낙인인데 자, 한번 볼게요. 낙인 이론은 왜 일탈, 범죄가 일어나나. 자,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람 일탈자로 뭐를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된다. 자, 뭐 오늘 제가 이렇게 조커 티셔츠 입고 나왔는데 이 조커 영화 많이 보셨죠, 여러분? 조커 영화 보면은 그 한 불쌍한 남자가 이렇게 조커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병이 있어가지고 막 웃게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안 좋은 시선을 계속 받게 되죠. 안 좋은 시선 받게 되고 어떤 사회 낙오자에 대한 어떤 멸시 시선들을 계속 이제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흑화해가지고 이렇게 조커가 되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시선, 어떤 낙인 이런 것들이 조커를 만들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낙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이렇게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커가? 뭐 그 인터뷰하다가 막 머레인가요? 그 상대방 총으로 쏘기도 하고 막 폭동도 일으키고 뭐 난리가 나죠. 자, 그러면은 이 영화 조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조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어떤 차별적인 시선, 따가운 시선 이런 낙인을 함부로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낙인 이론 해법은 뭐냐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뭘 해야 된다? 신중한 접근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함부로 낙인 찍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말자. 이런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낙인 이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낙인 이론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뭐 찍은 것뿐이다. 낙인 찍은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는 한마디 더 하면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연예인들 해외에 뭐 불법 도박, 해외 원정 도박 이런 거 이제 막 하고 오면은 막 기사 나고 뭐 난리 나고 한동안 자숙하고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마카오에서는 도박이 굉장히 자유롭죠. 마카오는 되게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박이라는 것을 어떤 범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마카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것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낙인 이론에서는. 그래서 일탈이란 건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낙인 찍은 것뿐이지 어떤 이것은 정말 나쁜 일이야 하는 어떤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낙인을 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영화 레미제라블 봐도 나오죠. 장발장이 어떻게 돼요? 장발장이 출소하거든요. 이제 시작하면 배 끌다가 출소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석방 돼서 나가요. 2461 가석방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석방이 돼가지고 새 인생을 찾아갑니다. 장발장이. 근데 어떻게 돼요? 막 어린애들이 막 돌 던지고 전과자야 꺼져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또 따가운 시선을 보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자게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은접시를 훔쳐서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범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게 돼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설명하느냐면 2차적 일탈을 설명할 수 있어요. 2차적 일탈.
자, 낙인 이론은 뭘 설명한다고요? 2차적 일탈. 첫 일탈 말고 첫 일탈 이후에 어떤 스스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가지고 넌 전과자야 전과자야 하게 되니까 맞아 난 전과자야 이렇게 돼서 결국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법은 어떻게 해요? 그 레미제라블에도 해법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 신부가 어떻게 해요? 장발장을 용서해주죠. 당신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의 친구요. 마이 브로. 이렇게 하면서 그 은접시만이 아니라 은촛대도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가셨어? 이게 은촛대를 주죠. 그래서 장발장이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말자. 이게 이제 해법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적 일탈을 설명하고 또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집중하죠. 과정에 집중. 이 낙인 이론 같은 경우는 일탈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스스로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낙인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차별적 교제 이론인데, 차별적 교제 이론은 되게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탈이 일어나는 일은 뭐라고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담배 피는 친구들이랑 있다 보면 하다 보면 야 너도 한 대 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일탈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탈적인 사회적 확률차, 일탈자들과 뭐하면서 접촉하면서 그들의 일탈적 문화를 학습한다. 이거를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일탈의 우호적 가치를 학습한다 그래요. 일탈의 우호적 가치를 뭐한다? 학습하게 된다. 자, 낙인 이론과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뭐예요? 학습이 포인트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뭐라고? 학습이 포인트인데 낙인 이론은 뭐다? 낙인 이론은 정체성 형성이 포인트입니다. 자,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낙인 이론하고 차별적 교제 이론. 둘 다 어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합니다. 낙인 이론은 어떤 상호작용? 사람들이 낙인 찍는 넌 범죄자야. 넌 양아치야. 뭐 이렇게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별적 교제 이론은 친구들과 어떤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것은 낙인 이론과 똑같은데 상호작용을 통해서 뭘 했다? 일탈의 우호적 가치를 학습했다는 겁니다. 가치를. 그래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 자, 그럼 뭐예요? 해법 생각해 보세요. 자,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일탈을 막는 해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야, 너 민식이랑 놀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식이가 너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너 민식이랑 놀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식이 어머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시겠지. 안 되겠다. 너 재석이랑 놀지 마.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자, 차별적 교제 이론 해법은 뭐냐면 일탈자와의 접촉을 뭐 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를 늘려야 된다. 너 민식이랑 놀지 말고 앞으로 준호랑 놀아.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차별적 교제 이론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아노미 이론은 기능론적 관점이고 거시적 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은 미시적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경우는 약간 거시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해서는 이게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 거시냐 미시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수능 특강이나 이런 EBS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별적 교제는 미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미시로 분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특히 이제 낙인 이론하고 차별적 교제 이론하고 묶어서 많이 출제를 하는데 상호작용을 중시해요.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일탈 이론에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건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낙인 이론도 그렇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도 그래요. 차별적 교제 이론. 둘 다 상호작용을 중시합니다. 근데 이게 상호작용을 중시하는데 다른 맥락이 있다 그랬죠. 낙인 이론은 상호작용을 통한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부정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일탈의 우호적 가치를 학습하는 거예요. 일탈의 우호적 가치를 학습한다.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건 둘의 공통점. 그런데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낙인 이론은 부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의 우호적 가치를 학습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또 반드시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또 용어 정리하면 차별적 제재가 원인이다. 자, 일탈의 차별적 제재가 원인이다.
여러분 차별적 제재는 뭐예요? 제재는 벌을 내린다는 거죠. 차별적 제재. 저 제재는 뭘 말한다고요? 벌을 내리는 걸 말해요. 벌. 그럼 차별적 제재가 원인인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입니다. 너 잘못했지? 너 전과자야. 혼나야 돼. 이렇게 하면 맞아. 난 전과자야. 난 쓰레기야. 이렇게 돼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차별적 제재가 일탈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건 낙인 이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차별적 교제가 원인이다. 예를 들면 제재가 아니라 차별적 교제가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차교론이 되겠죠. 차교론.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차별적 제재는 벌을 내린다는 거야. 넌 나쁜 애야. 차별적 제재는 벌을 내린다. 이게 일탈의 원인이다. 보면 무슨 이론? 낙인 이론. 차별적 교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그들과 차별적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애들을 안 만나고 비정상 애들과 차별적 교제를 했기 때문에 일탈을 일어나겠다. 이건 무슨 론이라고요? 차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차교론과 낙인 이론 이렇게 좀 헷갈리게 출제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반드시 구분해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잠깐 출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또 뭐도 있냐면 여러분 참고로 갈등론도 있습니다. 갈등론적 관점. 자, 갈등론에서는 일탈이론을 일탈이 왜 일어난다고 볼까요? 갈등론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모든 건 뭐 때문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때문이다.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을 유발한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갈등론의 입장이에요. 뭐 간단하죠.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일탈을 유발한다. 해법은 뭐겠습니까? 그럼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겠죠. 그래서 해법은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거겠죠. 불평등한 사회구조 개혁. 갈등론까지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제는 이 세 개가 나와요. 아노미, 낙인이론, 차별적 교제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안학차라고 외우시면 돼요. 안학차, 아노미, 낙인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근데 거기 덧붙여서 갈등론도 좀 알아두셔라. 그래서 뭐 굳이 외운다면 아갈락차 정도가 되겠죠. 아갈락차. 오케이? 자, 일탈이론 굉장히 쉽습니다.